네,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달달한 공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달혜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달달한 포인트 확인하시죠. 오후장 달달한 포인트, 신음하는 경제입니다. 일단 내일 오후 11시에 파월 의장의 발언 앞두고 있고요. 오늘 한은은 그 기준금리를 13회 연속으로 인하하기도 했습니다. 신음하는 경제라는 뜻이 어떤 걸 뜻하는지, 지금 시장 상황에 어떤 전략이 가장 알맞을지 대응 방법 살펴주시죠. 네, 전일 뉴욕 증시부터 좀 체크를 해보자면요. 전일 뉴욕 증시는 비농업 일자리 수 벤치마크 개정과 또 FOMC 의사록을 소화를 하면서 소폭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3월까지 12개월 동안 비농업 일자리 수는 81만 8천 건으로 하향 수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해당 지표가 발표되자 시장이 잠시 요동치기는 했지만 금세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하향 조정이긴 했지만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월 평균 18만 건 정도로 절대적인 수치가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비농업 일자리 수가 하향 조정된 것이 오히려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탄력을 받기 시작했죠. FOMC 의사록에서는요, 대부분의 위원들이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의향을 밝혔고요. 일부는 7월 금리 인하를 제한했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의사록이 발표되자 국채 수익률은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증시는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9월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던 시장에 드라마틱한 퍼포먼스는 나타나지 않았죠. 결국 뉴욕 3대 지수는 이벤트들을 소화하면서 소폭 상승 마감을 했고요. 또 S&P 500 11개 섹터 중에서 금융과 에너지를 제외한 9개 섹터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이 되면서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코스피 대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출회되고 있는 코스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 대비 약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2차전지 대형주들이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는 가운데 2차전지를 제외한 대부분 섹터의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고요. 또 금일장 외국인들의 수급은 하이퍼클로버 X 이슈가 부각된 네이버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금일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지수의 탄력도가 현저히 저하되고 또 시장의 거래 대금도 부족한 상황에서 테마 시장마저 얼어붙고 있는 모습인데요. 금일 사실 제대로 된 테마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가운데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특별히 부각된 이슈는 없지만 에너지 관련주로 대왕굴의 이슈를 받았던 종목이죠. 먼저 차트를 보신다면 세기상사가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항암신약 렉나자 FDA 통과 이슈가 부각된 유한양의 우선주가 또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리튬 관련주에서 리튬 포스, 또 의료 AI 관련주에서 루닛,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주에서 아이빔 테크놀로지, 그리고 대왕고래 관련주로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GS 글로벌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인 일동제약 보실 수가 있고 또 PCB 관련주에서는 MPD, 반도체나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소재 기업이죠. 덕산 테코피아가 바닥권에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 정도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테마는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개별 종목 상세가 펼쳐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금리 인상이 시작될 때는 미국보다 먼저 선제적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한국은행이 미국의 9월 금리 인하가 확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13번 연속 금리 동결을 발표를 했습니다. 수출 성적은 좋지만 내수 경기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조달 기간이 미국보다 짧은 우리나라는 금리 변동에 미국보다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미국보다 금리 인하 시기가 늦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미국보다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테마 시장까지 얼어붙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시는 시장은 숫자로 찍히는 지수보다 훨씬 더 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상황에서 섣불리 추가 매수에 가담하시기보다는 시장 수급이 좀 안정되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좀 한 발 물러나서 차분히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한 발짝 떨어져서 시장을 좀 바라봐야 중립적으로 그래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목 AS 해보겠습니다. 7월 19일 날 말씀 주셨던 GS 글로벌, 앞서서 테마주 짚어주실 때 이 종목 말씀 주셨는데 지금 두 자릿대 강하게 급등 중입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종목들이 최근에 또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 종목은 목표가를 4,3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정말 딱 100원도 안 되게 모자른 만큼 지금 급등이 나옵니다. 목표가까지 계속 홀딩할까요? 네. 최근에 그 동해 유전 섹터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죠. 또 이달 말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관련해서 투자 주관사를 선정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달 말에 해외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 주관사 선정에 돌입한다라는 이런 이슈가 이달 말까지는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동해 유전 섹터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계속해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기는 하겠지만 일정 모멘텀에 따라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었다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었다가 하는 흐름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일정 모멘텀을 보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차트를 바로 보신다라면요,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표가를 4,300원을 제시를 해드렸죠.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금일 4,215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목표가에 근접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가 최근에 매물이 강하게 출회될 수 있는 고점입니다. 이 점 체크하셔서 목표가에서는 수익을 챙겨가시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강력한 저항대가 지금 목표가 부근에 있기 때문에 수익을 줄 때 챙기자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화성밸브도 AS 받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목표가 달성 성공했고요. AS 주시면서 바로 다음 날 상한가 가버렸습니다. 바로 어제.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 움직임도 추세 계속 유지하는 상황인데요. 단기간에 44%라는 엄청난 수익을 챙겨줬습니다. 화성밸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동해 유전 섹터로 화성밸브가 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달만 해도 GS 글로벌이 대장의 모습을 나타냈지만, 항상 테마 내에서 대장주는 체인지가 나타나죠. 동사 같은 경우 국내 1위 밸브 기업이고요. 또 동해 유전 관련주로 최근에 시장에서 대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고, 차트를 바로 보신다라면 목표가를 13,000원을 제시를 해드렸고, 또 전일 목표가를 가뿐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상한가를 터치하고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전일 목표가 돌파하면서 또 본방송을 통해 보신 분들 또 상승률 수익까지 챙겨가실 수 있었고요.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는 동종목 같은 경우 지지라인을 보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 지지라인 없이 그냥 진입하다가는 많이 다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화성밸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목표가는 지지라인은 12,000원 체크를 하시고요. 다시 한번 저항대를 보신다라면 이 15,000원짜리를 보시면서 그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 매매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지라인 12,000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셨고요. 자, 오늘 하락하는 종목도 많은데다가 테마주도 뚜렷하게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어서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 궁금한데 위원님 말씀 주시죠. 네, 금일 웨이버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공간정보 통합 솔루션 기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요. 공간정보 산업이라는 게 또 공간정보를 생산이나 관리, 유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또 여기에 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산업을 말하는 것이죠. 동사 같은 경우에 공간정보 산업에 있어서 상당히 또 시스템을 많이 구축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동해 유전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될 때는 한국석유공사하고 CCS 관련 공동 특허를 보유했다라는 사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또 이러한 동해 유전 관련주로 과거에 또 대장주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또 지난달에는 또 동사가 디지털 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로봇 실증 사업에 참여한다라고 밝히기도 한 만큼 또 다양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차트를 바로 보신다라면요. 6월달, 이때 동해유전 섹터로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았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조정 구간을 거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수급이 유입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상승 탄력 못지않은 상승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 목표가 1,9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 1,25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웨이버스입니다. 오늘 M83 대비하면서 핫하게 움직이면서 관련 종목들도 지금 시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 1,900원 잘 체크해 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